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처음으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가 모두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센 합의반이 감염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이 더 확산돼 지금까지 18개 나라에서 171명의 확진자와 86명의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러나 원숭이 도창이 아직 억제 가능한 수준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만큼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원숭이 도창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 검사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숭이 도창 예방 효과가 85%로 추정되는 천연두 백신은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쓰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경유값은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15일째 휘발유값보다 비싼 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운반선이 막히면서 세계 곡물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방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만 3,956명으로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7,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수요일 발표 기준 확진 규모는 지난 2월 2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졌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237명으로 일주일째 2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3명으로 26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9%포인트 떨어진 16.4%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2.8%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4만 55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9,052명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환자 규모가 줄면서 정부가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도 처음으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합의 변이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1,872명 발생했습니다.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3월 셋째 주에 283만 2천 명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8주 연속 1 미만으로 환자 1명이 1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직전 주보다 각각 24%와 32%씩 줄었습니다. 유행 감소를 가리키는 지표에 따라 지난주까지 중간 단계였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도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낮음으로 나온 건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마련된 뒤 처음입니다. 5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신규 변이 유입, 그리고 국내 확산 위험성 증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돌파 감염 우려 등이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 빠른 하위 변이 BA.2.12.1 감염이 13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세종이 된 BA4와 BA5도 1건과 4건씩 추가 검출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일부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르면 여름철에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유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후에 이러한 지금의 어떤 백신 또는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5세 미만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도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재개하기 위해서 소규모 단체 관광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 시범 사업으로 라리타 공항을 통해서 미국 단체 관광객 2팀 7명이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을 마치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번 여행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적은 국가부터 관광객 입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도창은 억제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며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원숭이 도창의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계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 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드 국장은 원숭이 도창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현재 새로운 원숭이 도창 예방 백신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 회의도 소집할 예정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전파력 등을 볼 때 코로나19처럼 세계적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국내 검사 체계도 확대됩니다. 이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원숭이 도창에 대해 논의한다며 국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괄조정관은 원숭이 도창에 대한 검사 체계는 이미 2016년부터 구축한 상황이라며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최치를 발표한 사람 도창과 유사한 질병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최근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18개국에서 확진 환자 171명, 의심 환자 86명이 보고됐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방역당국은 원숭이 도창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검사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숭이 도창 예방 효과가 있는 도창 백신을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해외에서 원숭이 도창이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여행 증가와 또한 최장 21일에 달하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맞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숭이 도창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은 모두 입국 때 발열 여부를 검사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이 생겼다면 원숭이 도창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귀국 뒤 3주 이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증상자는 PCR 검사를 통해 원숭이 도창 감염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방역당국은 지난 2016년 구축해둔 이 검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간다면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두창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만큼 스스로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5%로 추정되는 두창 백신 국내 보유량은 3,500만 명분인데 생물 테러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두창 바이러스와 특히 실험실에서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두창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두창 백신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 나타나야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자 격리도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필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직 5월 봄인데 기온은 벌써 한여름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 기온이 올해 가장 높은 35.1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이틀 연속 30도를 넘었습니다.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에 강하게 쏟아지는 햇볕은 마치 한여름 같습니다. 빨리 온 더위에 암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수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땀이 절로 나고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이 더 어울리는 날씨가 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아침부터 그냥 땀 흘리고, 그래서 시원하게 바람 쐬려고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으로 기온이 무려 35.1도까지 치솟았고 대구 북구도 34.3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이틀째 30도를 넘으며 7, 8월의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불볕더위에 햇볕도 무척 강해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30분만 햇볕을 받으면 약한 화상을 입어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수준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양산도 써야 되겠고 모자 같은 것도 좀 쓰고 또 갑자기 지금 물에 지금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기상청은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기온을 끌어올리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성급한 더위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며 계절은 예년보다 일찍 초여름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경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는 등 15일째 휘발유값보다 비싸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001원 28전으로 어제보다 35전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지난 11일로부터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96원 7전으로 어제보다 1원 30전 상승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을 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은 모두 1,735만여 배럴로 전달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4월에 2,124만여 배럴과 비교하면 18.3%나 급감한 겁니다. 경유와 휘발유 소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고유가 여파로 풀이됩니다. 기름값에 이어서 식용유나 고기, 채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는 급식소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인근의 한 무료 배식 단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윳돈 없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네, 오늘 짜장면입니다. 짜장밥.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판에 넉넉히 밥을 퍼줍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어르신이 급식소를 찾습니다. 감사하게 최고지. 하지만 봉사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은 일정한데 배식에 드는 식자재 값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말보다 1.5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3,000원 정도를 예산을 했다면 요즘에는 4,000원, 4,500원을 잡아야 계속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노숙인에게 점심 저녁을 주는 이 무료급식소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이곳을 찾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돼지고기만 250kg, 지난 2월 1kg당 23,000원대였던 돼지고기 가격은 이달 들어 21%나 뛰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한 정육점이 돼지고기를 무상 제공해주고 있지만 언제 도움이 끊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1,200만 원에 구매하게 되니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은 질을 반찬의 수도 적고 또 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배식 상태가 불량하죠. 이 같은 걱정이 무색하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에 문 닫아야 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물가 상승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어르신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이 또 굶주림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밀 등 세계 주요 식량 생산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러시아 함대에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함 파견과 장거리 미사일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접해 있는 흑해 세바스토폴 항구의 최근 위성 사진입니다. 곡물 운반선들이 러시아 함대의 흑해 차단 조치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가 에너지에 이어 식량 공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곡물 창고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있고 러시아 군함들은 흑해에서 밀과 해바라기 씨를 실은 우크라이나 선박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 곡물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게 됐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Jeżeli się okaże, że nie ma tych dostaw, rzeczywiście jest tak, jak powiedział pan minister, zarówno oczywiście Hiszpania, jak i cała Europa od strony południowej będzie miała olbrzymi problem. 이런 가운데 영국이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과 함께 흑해 오데사항에 해군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하루 만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뢰 등 오데사항의 안전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리는 결국 러시아가 동의해야 원활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제재 재협상과 같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덴마크가 사거리 100km 이상으로 흑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보잉사의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곡물 반출 통로 확보가 주 목적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국채 상환 길목을 막아서 러시아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가 국채 원리금과 이자를 미국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됐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15,000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많은 국기가 걸렸습니다. 사망자 7,400여 명. 북부에서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도 키이우에는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В Києві вже відновлюються і працюють заклади, багато людей на вулицях, всі потихеньку повертаються в місто. 불과 일주일 전까지 치열한 전투를 겪었던 북부 하르키우에도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전쟁으로 생활 기반이 거의 파괴되면서 생계를 배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주민 수만 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Прицельно стреляли. В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Именно в гараж, где он спускался. Подвал поставил. 최대 격전지였던 남부 마리우폴의 시장은 마리우폴에서만 5,000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 1만 5천 명이 전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1979년부터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의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양측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시신 200여 구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안드류센코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의 말을 빌려서 무너진 아파트 잔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시신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류센코 보좌관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길거리 임시 안치소에 많은 시신이 놓여 있으며 도시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우폴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잇는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공격하는 동안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터키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키 수도 앙카라에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비스토 외무장관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에서 오는 25일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간 중립 노선을 지키면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협력 관계만 유지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국의 가입을 위해서는 나토 30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원숭이 독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원숭이 독창의 잠복기가 최장 3주로 긴 점을 고려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원숭이 독창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